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예, 또 월요일 날 만났다가 이렇게 금요일 날 저기니까 조금 간격이 있어가지고 좀 먼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었나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는 것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의 강북 지역을 공부를 하는데 강북 지역의 구로는 어디로 공부를 했죠? 종로구요. 네, 종로구 종로구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를 했죠. 자, 종로구가 번호로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10에서 110번부터 119번까지. 119번까지. 네네, 110에서 119번이에요. 그래서 앞에 110에서 119에서 100단에 해당하는 일을 떼면은 결국에 우리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해시태그로는 10번부터 19번에 해당되는 19번까지.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잠시 지금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 그 10번에서 또 19번까지 해당되는 지역이 어딘가 하고 지금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 충남이니까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10번에서 19번까지는? 800. 810번. 10번부터 819번. 819번. 819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여기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810에서 819번은 좀 전에도 봤지만 이 지역이 천안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대전 충남에서 0번에서 9번까지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예요? 세종시. 그렇죠. 세종시하고 공주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여기. 여기가 바로 0번부터 9번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저기 강북으로 치자면 우리가 지금 서울 배우는데 강북으로 치자면 여기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강북의 주로 치자면 강동구. 강동구. 강북. 그 강남이고 그거는 강북 중구. 중구. 예, 중구. 중구에 해당이 되는 중구. 거예요. 예. 예. 지금 저기 우리 육 선생님이 강동구 얘기하시는데 강동구는 그 강남이에요. 서울에서 강남 네. 지역에서 0번부터 예. 9번에 해당되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도 그렇게 기억하셨다는 것도 상당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 0번부터 9번까지가 여기 세종공주란 얘기예요. 이거가 사실은 우리가 대전 충남 지금은 이제 대전하고 충남이 떨어져 있지만 과거로 치면은 대전이 어땠어요? 충청남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었잖아요. 공주에 있었죠. 그래서 대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갈 텐데 이 세종이 그 행복도시로 오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오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위세라고 한가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리적인 위치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세종 공주가 0번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800에서 809번까지. 그래서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870에서 예, 879. 맞아요. 870에서 879번이라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870에서 또 879번까지 있는데 잠깐 뭐 좀 기억을 하게 해서 볼까요? 자, 우리 대전 대전에서 코로나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의 장소는 몇 번이에요? 우선 유성? 원초. 유성원천. 번호를 우선 얘기하면 875번. 예, 875번이에요.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우선 유성원천. 원천. 유성 그리고 온천이죠. 예, 태양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 이제 그 대전 지역에 대한 거를 지금 잠시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대전 대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그 이게 축구하고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떡볶이 먹은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대전역이요, 대전역. 그렇죠. 대전역 음, 우릉정거리. 맞아요. 대전역 은흥정이 거리가 바로 여기였었죠. 여기가 번호가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879번. 예, 879번인 거죠. 자, 이렇게 서울 강북 지역 공부하다가 이렇게 오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800. 정신없죠. 예. 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강북 지역으로 가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서울 강북 지역이 처음 시작이 어디예요? 중구. 서울시청. 네, 중구. 중구죠, 중구. 중구. 그래서 중구는 이제 0번부터 9번까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번호로는 100번부터 109번까지 100번까지.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공부를 우리가 전에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차례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종로구. 예, 여기 이제 종로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종로구. 자, 그래서 종로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다? 110번부터 119번까지. 예, 110번부터 119번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110번 하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청와대. 아, 지금 십자가. 십자가죠.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십자가가 어디에 걸린 거예요? 청와대에 청와대. 걸렸어. 이 청와대에 걸렸어요. 여기에. 자, 청와대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외국 대사관이 어디죠? 교황청 대사관. 예, 교황청 대사관이에요. 교황이 뭘 좋아하세요? 빼빼로 좋아해서. 빼빼로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황청 대사관은 몇 번이라고요? 111번. 111번. 111번이에요. 자, 우리 강남에서는 빼빼로 먹은 데가 어딜까요? 네, 몽천토성이라고 그랬죠. 몽천토성. 그 몽천토성에 뭐야 안산 선수가 거기 놀러 가갖고 남자친구랑 같이 그 빼빼로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서 있어요. 몽천토성. 자, 거기가 몇 번이에요? 11번. 11번이죠. 11번. 예, 강남에.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경찰이 출동했네요. 삼천공원. 삼천공원. 네, 삼천공원이었어요. 삼천공원이 몇 번이에요? 112번. 네, 112번이죠. 아까 우리가 대전 충남 지역 지도 잠깐 봤었는데, 거기서도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막 경찰에다 신고를 해갖고 경찰이 출동한 데가 있어요. 거봉포도. 예, 예, 거기가 몇 번이에요? 입장 거봉. 번호가 몇 번이에요? 812번. 예, 812번이에요. 예, 812번이 이제 장소를 치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어디라고요? 천안 입장 거봉 포도마을. 맞아요. 천안 입장의 거봉 포도마을이에요. 자, 거봉 하면은 굉장히 큰 포도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그거 뭐 포도를 훔치러 왔든지 뭐 그래갖고 하여튼 그런 그 절도범이 나타나서 그거를 경찰에 신고를 해갖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어떻게 스토리를 만드냐 하는 거는. 근데 그렇게 해서 범인이 이제 신고가 돼서 범인을 잡으러 경찰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다름 아닌 그 범인이 경찰이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그 난감했겠죠. 자기 잘 아는 사람이 그런 범죄에 연루돼 있어서. 그래서 경찰이 어떤 입장이 어땠을까요? 곤란했어. 그렇죠. 곤란했겠죠. 난처했겠죠. 자, 입장 포도마을도 또 입장이라는 걸 그렇게 연결시켜서 그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드린 멘트가 좀 연결이 되세요? 네.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잡고 보니까 범인을 보니까 아주 잡아가기 난처한 곤란한 자기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입장 곤란해졌어요. 신고받고 왔지만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812번. 예, 812번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웃으세요. 저는 웃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이제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112번.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입장 포도마을이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다는 그런 뜻으로 예. 하고서 저기 말씀드렸는데 다 심각하게 계세요. 어쨌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기 동물 얘기할 적에 이제 12번째 동물이 뭐였어요? 그렇죠. 12번째 동물이 11번째 동물은 뭐였어요? 11번은 11번이 목이 길어서 예, 목이 길어서 그 빼빼로처럼 쭉 길다란 그 기린이었잖아요. 그리고 기린 옆에가 그 다음에 이제 12번인데 12번 동물은 뭐였어요? 코끼리. 예, 끼리끼리 했잖아요. 코끼리. 원투 원투 해가지고 1, 2, 1, 2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려나 하여튼 제가 그 동물 저기 하면서 그런 얘기도 드렸는데 아무튼 이 기억법을 할 때는 뭐 왕도가 없어요. 자기가 기억하기 좋은 대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인사이트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게 여러 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좋아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이 생각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것이 내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여러 사람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저의 그런, 뭐랄까, 넋두리라고 할까? 천안 입장, 거목포도 마을 하면은 저는 그 입장이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자, 여기 종로구에서 그 13일에 금요일 그 영화를 본 데가 있네요. 어딜까요? 성균관대학교. 네, 한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봤죠. 이 성균관대학교는 역사가 아주 길죠. 음, 언제부터예요? 1398년부터. 예, 1398년.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세워지고서 그 1394년에 세워졌는데 그 4년 뒤에 이제 그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라는 것을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유생들을 기르고 뭐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것이 이제 쭉 이어져 가지고 이제 성균관 대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1945년인가 이제 그때 이제 더 이어서 이제 성균관에서 성균관 대학교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와서 굉장히 역사가 깊은 대학교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성균관 대학교가 그 최근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그 굉장히 그 뭐랄까 좋은 학교로 원래도 좋지만 조금 더 그 강한 그런 학교로 될 수 있었던 것이 삼성전자하고 같이 조인을 하면서 굉장히 그 지원도 많이 받고 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그런 학교가 된 거예요. 이게 성균관대학교가 성대. 그래서 여기서 바로 13일 금요일 영화를 본 거예요. 강남에서는 어디서 봤을까요? 체육대학교. 예,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봤죠. 체육대학교. 예. 한국체육대학교가 있는 곳은 이렇게 하면 자꾸 저기 뭐 지리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하여튼 해볼게요. 강남의 무슨 구에 해당이 돼요? 체육대학도 있고 잠실운동장도 있고 한데 여기가 성파구? 예, 송파구예요. 송파구. 그래서 강남 3지구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를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해갖고 가장 핫한 그런 곳으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 하면 강남구만 생각하는데 예, 강남구 주변으로 강남 3구, 강남 4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가장 뭐 핵심적이다, 뭐 노른자다, 뭐 이래갖고 부동산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그쪽에 이제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송파구예요. 그래서 송파구에 그런 그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림픽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체육대학도 있고 잠실 경기장도 있고 하는 곳이 바로 송파구인데, 강남에서는 13번이 그 13일 금요일을 봤던 곳이 한국체육대학이에요. 공교롭게도 강북에서도 대학이네요.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한대학교. 예, 지금 얘기한 성균관 대학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와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구경하면서 여러 가지 연락을 취하느라고 지금이야 다 핸드폰, 뭐 스마트폰을 하지만 과거에는 아주 우리 저 사람들 연결하는 가장 제일 큰 수단이 뭐였어요? 공중전화. 예, 공중전화죠. 예, 지금은 공중전화가 어디 있나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의 사라졌는데 이 스마트폰 되기 전에는 공중전화가 아주 제일 그 귀중한 수단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복궁 주변에 공중전화가 쭉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강남에서는 종합운동장이 바로 여기 해당이 됐었죠. 14번에.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름달이 휘영청 들어가고 사람들이 그 야경을 보러 왔어요. 어딜까요? 광화문이에요. 예, 바로 광화문. 광화문. 강화문. 자, 광화문인데 여기 지금 보면 문인데 마치 무슨 성 같은 느낌이 들죠. 음. 성사한 것 같잖아요. 일반 대문, 그 문보다는 훨씬 운치 있고, 그 굉장히 웅장한 그런 모습을, 이게 무슨 만리장성 약간 비슷한 그런 만리장성 더하겠지만, 어쨌든 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격식을 갖춘 그런 문이에요. 이 광화문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옆에 있네요. 여기를 경복궁. 들어가서 여기 경복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복궁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게 뭐예요? 강화문. 광화문인 거예요. 광화문. 자, 이 광화문에 사람들이 뭘 보러 왔어요? 보름달. 예, 꿀달. 보름달이 뜨는 보름달 밤에 그 야경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아치 모양의 이 문이 있죠, 여기. 이렇게. 네.
예, 요거를 갖다가 홍해라고 그러는데요. 홍예. 그래서 음.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지는데 제일 가운데는 누가 드나들어요? 임금님이 예, 들어오는 임금님만 여기로 드나드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면은 아마 처벌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문관과 무관이 출입을 하고 요 가운데 통로는 오로지 임금님만 다니는 그런 그 통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구멍 뚫어진 요거를 갖다 홍예라고 그런대요.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걸 홍예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계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류 요리사라 했는데, 인류가 아니고 사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리할 예, 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인류. 뭐 인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리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붙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짜파게티 선전할 때 보면은, 짜파게티 뭐랄까, 포장지에 보면은, 일요일에는 내가 최고의 인류 요리사다. 짜파게티만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만 있으면 다 요리가 되니까, 뭐 훌륭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인류 요리사인데, 이거 처음에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그대로 쓰면 이게 굉장히 식인종이겠죠? 식인종을 막 갖다, 응? 사람을 갖다 요리를 하는 거니까. 음. 이래도 안 웃으시대요. 예, 재밌어요. 늦어 한 템포가. 응? 충청도라 좀 늦어요. 네네, 형광등이세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인류 요리사 해가지고, 여기에 누가 왔냐면, 원래 여기 번호로는 치면 여기 6이라고 써 있는데, 이 6이 몇 번이에요? 16번. 116번. 16번이죠. 예, 16 하면은 이제 이거 그 내비게이션 기억본 만들 때 16이라는 번호의 해시태그는 16살의 꿈이라는 그런 해시태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6살의 꿈을 누가 불렀냐면 이원. 이원이라고 하는 뭐랄까 걸그룹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D1이라고 하는 걸그룹이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걔네들을 잘 모르는데 걸그룹이 이제 16살의 꿈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또 이제 요리도 하면서 이제 그 짜파게티 갖고 요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막 인류 요리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D1이 어떤 문제에 걸려들었어요.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저작권 침해를 받은 거예요. 저작권 신고를 받은 거예요. 딴 사람, 그러니까 노래를 뭔가 다른 걸 갖다 도용을 했겠죠. 그래서 법정에 나온 거예요. 재판하는데,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등장을 한 것이 16살의 꿈을 노래를 부른 누구라고요? 이원. 디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룹이라는 얘기했어. 우리가 디원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기 헌법재판소가 몇 번이라고요? 116번. 네, 116번. 116번이라는 얘기예요. 116번. 자, 그래서 강남에서는 그러면 116번이 아니고 그냥 16번일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럼 강남에서 그냥 16번은 어딜까요? 석촌호수. 네, 석천호수, 삼전도비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16번 지역이에요. 역시 송파구에 있죠. 예. 그런데 강북에서는 어디라고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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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하고 16번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원이 어떤 문제로 법정에 온 거예요? 짜파게티 요리. 일반 참, 헌법재판소. 최저권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예,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에 걸려서, 재판소까지 온 거예요. 예, 예. 와가지고 이제 막 변론을 하고 뭐 어쩌면서 이제 잘 친해져갖고 재판관한테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꾸미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재판관한테 뭘 대접을 해요? 짜파게티. 짜파게티. 짜파게티 요리를 막 해가지고 그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 드시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7번이래요. 17번은 우리가 해시태그가 뭐죠? 학폭신고. 예, 학폭 신고하죠. 예, 학교 폭력이 이제 가장 문제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학교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막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막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자살까지 하고 학생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학교에서도 학폭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거를 신고를 할 수 있는 번호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 번호가 117번이에요. 그래서 요 117에서 앞에 일자 떼면 이제 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 하면 우리가 그 학폭과 관계된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금 강북에서 종로구에서 학폭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인사동. 인사동. 인사동에서 일어났어요. 인사동. 인사동 하면 뭐로 유명해요? 아, 저기, 옛날 물건 같은 그림, 거. 그렇죠. 옛날 물건, 뭐 골동품, 뭐 이런 거. 골동품하고 예, 예. 그림하고. 맞아요. 그런 그 예술 작품들, 뭐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모인 데가 바로 인사동이죠. 여기도 우리 배웠지만 여기 광화문, 경복궁하고도 거의 위치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네. 여기 가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인사동도 많이 사람들이 들르잖아요. 엄청 그래서, 많아요. 예. 자, 여기에서 학생들이 여기 인사동에 왔어요. 뭐 수학여행을 왔던 뭘 왔던. 와서 이제 막 구경하면서 있다가 어떻게 학교끼리 싸웠어요. 싸웠어요. 싸움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갖고 막 신고한 거죠. 학폭이 발생해서.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111번. 7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강남에서는 어디서 그런 학폭이 일어났을까요? 국제학교. 응? 국제학교. 국제학교. 어느 학교? 국제학교. 국제학교? 예. 국제학교는 강남에서 얘기는 안 했는데, 딴 데서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딴 데 됐어요? 저기 뭐? 강남에서 아, 한 거를 지금, 저기 제임스 본드 영화 그거는 007이고요. 강동, 노, 강동, 노량진 수산물. 노랑, 예, 네? 맞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학폭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국제학교를 왜 말씀하셨는지 알겠다. 예, 국제학교도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 국제학교 학생들이 그 네. 노량진 수산시장에 온 거예요. 구경하러. 근데 외국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어떻게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싸움 났어요. 그래서 막 미 C17 수송기가 막 등장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 노트북 LG그램으로 신고하고 막 네. 했던 얘기를 신고하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지금 국제학교를 그렇게 기억하셨구나. 네, 그때 국제학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국제학교는 그 제주도에 보면 있거든요. 제주도에 네. 47번에 해당이 되는 곳인데 1147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외국어, 그러니까 국제학교가 있어요. 영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 생긴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1147번인데 여기 국제학교는 그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느라고 그 음, 가락동 농산시장에서 얘기해 드리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에서 그 17번은 그 노량진 그 시장이라고요. 농수산시장. 거기에 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 학생들이 같이 왔거든요. 같이 와서 하다가 이제 패싸움이 난 거예요. 패싸움이 났는데 이제 미국 학생들, 외국 학생들인데 이제 여기가 미국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 학생들이 이제 어떤 위험성 당하고 하니까 미국 측에서 막 C-17 수송기 뜨고 막 이런 그런 현상들을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학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잘 기억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강남에서는 그 노량진 수산시장이었다면 강북에서는 어디라고요? 한국에서는 강북에서 인사동. 인사동. 여기 인사동에서. 인사동에서는 뭐를 잘해야 될까요? 어, 골동품 관리를 잘해야 돼.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인사를 잘해야 돼요. 여기 인사 잘 안 해갖고 학폭이 일어났어요. 너 나한테 왜 인사 안 해? 해갖고. 그 짱이 저기 뭐야 대장이 밑에 있는 쪼무라기들한테 니네 인사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합법이 또 나왔어요. 인사동 인사 잘 해야 되는데 인사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인사동 가보면 이제 여긴 지금 그림이 작아갖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그렇게 나왔나? 어쨌든 안녕하세요 뭐 하는 그 인사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블로그에 보면 그 그림이 크게 보이는데 아무튼 그거를 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인사동이 그냥 사람들한테 강하게 어필한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 걸로 그냥 인사동의 그런 것들을 또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사동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욕하고 신발을 던진 곳이 있네요. 어디예요? 운영. 영구. 예, 운영궁이에요. 운영궁은 어떤 궁일까요? 흥성대원군이 잠시 머물던, 아니, 흥선대원군이. 예, 원래 흥성, 이 운영궁은 흥선대원군이 아들이 누구예요? 고종이에요, 고종. 예, 고종이 이 왕에 즉위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살던 집이 바로 운영궁이에요. 운영궁. 여기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여기를 이제 떠나서 경복궁이나 뭐 이런 이제 제대로 된 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원군이 여기 이제 주로 기거한 그런 곳으로 여기도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 시설들 갖춰놓고 품위 있게 해놓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대원군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대원군이 한편으로 이게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 그 우리나라 것을 막 지키고자 막 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그 자기 네. 것을 지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좋다라고 할 수 잘한 있었는데 거죠. 예. 그때 대원군이 만약에 개방 정책을 썼더라면 우리가 굉장히 또 많은 발전을 했을 거다 하는 예, 그런 도발전 얘기도 하거든요. 세국 정책 때문에 우리가 그 발전해서 발전 못한 거죠. 일본에 뒤떨어지고 했던 음. 것이 그런 그 세국 정책 때문에 좀 그랬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양극단의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대원군 하면은 우리가 그런 좀 그러니까 아들을 왕에 올려놓고 해서 이제 굉장히 그 간섭을 많이 한 거죠. 그 간섭을 많이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용어를. 예전 내정 서, 간섭. 저기 내정 간섭. 섭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섭정? 맞아. 예, 예. 네, 네, 섭정잔치 네.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일이 이제 막 저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본인의 그런 어떤 세력 같은 거만 넓히느라고 막 경복궁도 새로 막 짓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폐해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어, 이제 대원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은영궁에 그 김유정인가 그 쓴 소설 중에 은영궁의 봄이라는 그런 소설도 있어요. 이제 시간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원군이 일을 잘하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평가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어쨌든 여기가 지금 욕하고 신발 던진 거예요. 우리가 욕할 때 이제 네. 어떤 용어 쓰잖아요. 그 용어를 그냥 하려니까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욕하면은 일상에 나오는 것이 이 용어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신발이라고. 그래서 대원군이 여러 가지 한 그런 일들이 사람들한테 이런 불만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공교롭게 여기 번호가 딱 이 번호에 또 들어간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여기였고요. 강남에서는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너무 거기 미약해갖고. 강남에서 욕하고 신발 던진 데 어딜까요? 경찰병원. 예, 병민씨는 잘 기억하시네요. 경찰병원이에요. 우리 경찰들도 좀 한편으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경찰을 갖다 막 하대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제가 여기서 지금 모르겠는데 말 못하겠는데 경찰은 뭐라고 하고 군인은 또 뭐라고 하고 이렇게 좀 낮춰서 부르는 용어들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강남에는 경찰병원이 바로 또 그래서 18이어서 경찰병원이 자 여기 강북에서는 운영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118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들이 막 출동한 곳이 있어요. 서울에 강북에 청계광장. 네, 청계광장이에요. 청계천을 가져가 저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굉장히 역전적인 사업을 한 거죠. 이거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 하천으로 복구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아마 그 일로 인해서 더 대통령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면은 정말 어찌 막 지저분했던 하천이 이렇게 맑아질 수 있는가. 그 제가 여기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 서울 그 방송에서 이게 그 뭐야 취재한 그거 영상을 제가 거기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저도 청계천을 안 가본 건 아닌데 거기 소라탑이라고 있는데 그런 소라탑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쓰기 전에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거기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청계천을 갔었는데 그거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청계천을 여러 번 가도 못 봤어요, 저는. 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거 아닌가? 그게 나중에 했는데. 2013년인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가 엉뚱한 거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찾아보니까 다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음. 내가 서울 사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거기가 거기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워낙 갔다 많아. 하더라도 맞아. 그거를 저기 할 수도 뭐야 못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분명히 저도 거기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부했으니까 또 이제 이 다음에 청계천을 가게 되면 가서 청계광장 소라탑을 찾아봐야 되겠어. 예, 예, 그러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한번. 모양이 소라, 바다에서 나는 소라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그것처럼. 그 소라 고동 모양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갖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약간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느낌도 들었는데 그게 외국의 유명한 그런 작가가 한 거래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몇 억이 들었다고 하던데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그게 예산 뭐 낭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계광장에 대한 그 스토리가 거기 그 영상에 있는데 그걸 좀 꼭 좀 보세요. 제가 오늘 시간 되면 그걸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니까 들어가서 꼭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들 못 오셔가지고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